요즘 따라 자꾸 기운이 없으시죠? 계단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휴 힘들다.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증상은 사실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5가지 음식과 3달 만에 활력을 되찾는 실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을 높이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제2의 장기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부터 아주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6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처럼 큰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대에 이르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면 걷는 힘이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체력과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종종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 쉽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고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 바로 흡수율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절반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5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75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계란 12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고 두부 4모를 다 먹는 것과 맞먹습니다. 또는 닭가슴살 3덩어리를 먹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단백질 양입니다. 즉 황태 한 마리면 온 가족 단백질을 하루치로 채울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황태의 진짜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단백질 섬유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질긴 고기가 연육제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황태도 단백질 구조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황태국 드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국물이 아니라 바로 그 건더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황태의 진짜 보물은 건더기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죠.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두부가 더없이 중요한 식품입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갱년기 이후 가장 두려운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이죠. 뼈 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이때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을 지켜주고 골밀도 감소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 드세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부드러운 순두부보다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이 3배가량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두부는 단순한 단백질 식품을 넘어 갱년기 이후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고기처럼 기름지지 않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밥이나 빵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과 달리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식후 졸음이 줄고 당뇨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아리콩에는 비타민 B군과 엽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골다공증 이후의 빈혈 예방까지 챙길 수 있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지으셔도 되고 간식으로 삶아 드셔도 좋습니다. 믹서에 갈아 콩죽이나 콩물로 드시면 치아가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창고,
병아리콩을 꾸준히 챙기시면 근육, 장 건강, 혈당, 혈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한 스푼에는 단백질이 약 3g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들깨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만성염증은 근육을 갉아먹고 관절 통증까지 불러옵니다. 들깨는 이런 문제를 완화해주는 자연의 항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보약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들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에게 뼈 건강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셔도 좋고 나물에 뿌리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면서 근육과 뼈를 지키는 보약 반찬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깨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또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볶은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은 한 스푼이지만 그 속에 근육, 혈관, 뇌, 뼈 건강까지 담겨 있는 게 바로 들깨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물론 단백질 양만 따지면 고기나 콩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지켜주고 철분은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되찾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시금치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나 염증 같은 잔병 치레를 줄여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들기름에 묻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산 성분이 빠져서 떫은 맛이 줄고 들기름과 만나면 단백질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버섯은 어떤 종류든 좋습니다. 느타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표고는 면역 성분이 풍부하며 팽이는 칼로리가 낮아 부담이 없습니다. 볶아서 드셔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양은 적지만 시금치와 버섯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뼈와 면역력을 함께 챙기는 보약 반찬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시금치와 버섯은 매일 밥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습관처럼 챙길 수 있는 단백질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식단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거운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둘째, 벽 밀기입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바닥을 대고 팔굽혀펴기 하듯 천천히 밀었다 당깁니다. 팔과 가슴 근육이 강화되고 어깨가 굳는 것도 막아줍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넷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무릎을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들어 올리며 제자리에서 걷듯 움직여 보세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생수병 들기입니다. 양손에 500m 생수병을 들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팔과 어깨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운동을 하루 15분만 실천해도 근육 소실 속도를 늦추고 체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고 운동으로 지킵니다. 식단과 운동이 함께 갈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그럼 영양제는 꼭 필요할까요? 사실 정답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지만 속이 더부룩하다, 변비가 생긴다, 혹은 설사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충제는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우리 몸에 부담을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하는 것입니다. 밥상 위에 건새우, 황태, 두부, 검은콩 그리고 나물들. 이 음식들만 잘 챙겨도 근육과 면역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라면
비타민 D, 칼슘, 아연 보충제 정도만 검토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도움일 뿐,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됩니다. 황태 한 줄, 두부반모, 병아리콩 한 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손주와 함께 뛸 수 있을 만큼 근력도 생기고 계단도 가볍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밥상에서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건강은 약국이 아니라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활력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